아, 있네. 있어? 네. 오이씨. 여기 케이스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달프렌즈입니다.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? 아니 갑자기 맨날 셋이 있다가 둘만 있으니까 좀 확실히 좀 어색하긴 한데 최근에 한번 이런 적 있었지 않나? 최근에 저희가 좀 바빠가지고 2명씩 로테이션. 그러니까 이교대. 아니 근데 나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. 100%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. 뭐 요즘에 이제 미백 진짜 많이 하죠. 치아 미백이요? 치아 미백. 네, 많이 미백 하죠. 진짜 많이 하고 사실 요즘에 근데 미백이 좀 덜한데 마스크 쓰다 보니까. 아, 그래도 미백은 좀 많이 하더라고요. 예전보다 점점 좀 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. 확실히 그게 노랗고 약간 탁한 이미지를 가진 치아보다 아주 하얗고 블링블링한 치아를 딱 내가 선택하려 해도 선택할 것 같거든. 그게 이제 점점 반영이 되는 거죠. 근데 오늘 이야기는 치아 미백 말고 잇몸도 미백하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. 저 알고 있는데. 아이고. 여기다 얘기했어. 여기다. 여기 위에 딱 보시면 잇몸이 시커멓죠. 잇몸이 시커먼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치석.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은 약간 갈색에서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잇몸 자체가 비쳐가지고 거기가 어둡게 보일 수가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 보철물 중에서 금속 위에다가 도자기를 얹은 보철물이 있어요. PFM. PFM이라고 하죠.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관리가 좀 안 되면서 그 경계 부위가 내려가면서 속에 있는 코어 메탈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. 속에 있는 합금이 보이는 거죠. 그렇죠. 보이는데 그쪽에 이제 잇몸이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비쳐가지고 잇몸 근처가 약간 이제 검게 비쳐 보이는 거죠. 네, 아니면은 PFM이 아니더라도 도자기 치아로 해도 신경치료 하는 경우에 그렇죠, 변색이 그렇죠, 내부에 그렇죠. 있어서 그렇죠. 그 색을 커버하지 못할 때는 또 그렇죠.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드러날 수 있죠.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변색, 그거는 치아랑 잇몸의 경계에서 이제 네. 발생하는 변색이에요. 근데 사실 이럴 때는 미백을 하지 않거든요. 미백이라고 하는 거는 잇몸을 딱 열었을 때 시커멓게, 여기처럼 시커멓게. 이런 경우에 이제 미백을 하는 거죠. 이런 분들이 많나요?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. 나는 이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꽤 많고 잇몸이 까만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. 특히 웃을 때 잇몸 많이 보이는 거미 스마일, 그런 분들이 잇몸 색깔이 검게 보이거나 변색이 되어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세요. 전반적으로 다 검지 않다고 해도 어떤 부분만 이렇게 모여있는 맞아요. 분들도 있더라고요. 어느 날 갑자기 거울 보고 발견하시는 분들.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보고 나서 근데 이거 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치과에 오셔서 상담 받는데 일단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크게 첫 번째는 범쌤은 조명 때문에 티가 안 나겠지만 범쌤은 되게 하얗거든요. 전 되게 까만 편이에요. 이렇게 원래 까마세요? 네. 인종이 다를 수도 있어요. 하여튼 근데 피부가 그러니까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지. 네. 근데 다 알고 계실걸? 우리 구독자분들은 얼굴 피부가 다른 것처럼 잇몸에 있는 피부 색깔도 다 다른 거예요. 선천적으로 거기가 까맣게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흡연이에요. 색소가 후천적으로 침착이 돼서 그렇게 까맣게 될 수 있습니다. 되게 많이 영향을 주는 건 흡연인데 첫 번째 타르의 성분이 거기에 침착이 계속돼가지고 거기가 까맣게 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니코틴이 혈액 속에 이제 녹아들면은 혈관을 수축을 시키거든요. 거기가 반복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거기 계속 조금씩 어둡게 변하는 거예요. 이게 점 같은 거 생각하면 피부. 맞아요. 점이에요. 그래서 멜라닌 치료하는 색소잖아요. 방법도 점이랑 거의 비슷하죠. 사람마다 또 멜라닌 색소의 층이라든지 그 구성의 분포도가 틀리니까 거기서 이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. 네. 똑같은 사람이어도 한쪽 피부에는 약간 멜라닌 색소가 좀 덜 할 수 있고 한쪽에 좀 약간 좀 많이 몰릴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더 검게 보이는 거죠. 그리고 또 위치가 피부는 좀 두껍잖아요. 근데 얇은가?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. 네. 그렇죠. 근데 잇몸 피부는 되게 얇아요. 거의 멜라닌 색소가 분포한 층 자체가 바깥에서부터 0.5mm 바로 하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미백의 효과가 좀 뛰어나요. 얼굴에 있는 깊은 점을 뺄 때는 사실 이게 박피 정도만 해가지고 점이 지어지지 않잖아요. 레이저로 해서 깊게 제거를 여러 번 하는데 잇몸에 있는 색소라든지 이런 변색은 거의 박피 정도로만 조심조심해도 없어진다는 거죠. 그런 건 어때요? 기습 질문인데. 계속 질문. 무서워 죽겠네 진짜. 하세요. 피부 톤이 많이 어두운 분들은 잇몸이 더 밝아 보이잖아요. 그쵸. 네, 실제로 그러면은 흑인분들이 잇몸에 변색이 많은. 그건 또 아니더라고. 잇몸은 좀 다른가 봐. 그거는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흑인이라고 해서 잇몸이 시커멓다 그건 아니잖아. 이랬을 때 이랑 잇몸이 선홍색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저는 색의 어떤 대비 때문에 흑인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흑인이면 더 어두울 수도 있겠다고. 기본적으로 멜라닌 색소를 많이 포함했겠지만 그거는 점막 위에 있는 부분이라서 연관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. 일단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더 정확하게 준비해가지고 인종별로 네. 하겠습니다.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네네. 더 뭐 조사한 부분들 더 말씀드릴게요. 내가 팀킬 하지 마. 팀킬 아니 이제 죽겠어 진짜.
아시아인 기준. 한국인 기준입니다. 한국인 기준. 그러면 이제 리뷰를 네. 어떻게? 옛날에는 피부과처럼 약간 화학적으로 다 벗겨내는 거죠. 마취를 일단 해요. 마취한 다음에 화학 약품을 처리해서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검게 보이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. 점 치료하는 거랑 비슷해요. 그렇게 해서 벗겨내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그 부분을 살살 깎아내는 거예요. 잇몸을. 과거에도 과거도 지금도 약물을 발라요 지금. 약물을 바르죠. 근데 지금은 화학약품 많이 안 쓰고요. 요즘에는 레이저 많이 쓰죠. 거의 다 요즘에 레이저 쓰신다고 보면 돼요. 레이저로 점막 표피를 살짝 걷어내면서 그렇죠, 색소를 눈으로 보면서 제거하면 된다. 그렇죠. 눈으로 보면서 없어질 때까지. 그 검은색이 변색 부분이 없어지고 밑에 있는 선홍색이 드러날 때까지. 해봤자 0.5mm를 평균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거든요. 그럼 표면을 되게 넓게 박피를 하게 될 텐데 아프지 않나요? 아,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고요. 이게 옥신옥신. 한 정도. 대신에 맵고 짜고 막 뜨거운 거 먹으면 당연히 자극이 갈 수 있죠. 그 정도는 할 수 얼음 거랑 있겠지만 비슷하니까. 장점이 뭐냐면 입술이잖아요. 좀 가려져 있어요. 가렸기 때문에 가글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. 양치질 할 때 조금 조심하고. 그렇죠. 흡연 음주는 진짜 안 해주시는 게 좋고 궤양이 더 커질 수도 있고. 염증 생길 수도 있어요. 잇몸 좀 빨리 낳잖아요. 이것도 치유 기간은 얼마나 돼요? 보통 빠른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거의 다 낫고요. 네. 10일에서 2주 안에 거의 다 나요. 완전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렇죠. 2주 정도면 그 많이 좋아지죠. 다 해도 되는 거야, 아무나? 네, 그렇죠. 내가 출혈이만 멈추지 않는다거나 킬로이드성이나 아니면 당뇨가 있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뭐 크게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킬로이드성은 저희가 좀 많이 물어보나요, 제가? 진료실에서 체크하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. 그래서 수술이라든지 치료하기 전에 요즘 먼저 말씀하세요. 그러면은 좀 더 확실히 절개라든지 그런 걸 더 좀 주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분들 레이저로 하면 더 좋아요. 깊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, 섹스가. 그쵸. 100% 있다고 하면은 몇 %까지 줄일 수 있는 거예요? 근데 일단은 하면은 거의 100%다 줄어들어요. 왜냐면 잇몸이 생각보다 정말정말 얇기 때문에 진피층 위에 한참 위에 5mm라고 하는 그쯤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분포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없어집니다. 앞니에 보면 부착치은이 있고 비부착치은이라고 하는 네네네. 거 있잖아요. 그쵸. 비부착치은에도 까만 분들을 많이 좀 봤는데 다 그런 돼요. 분들도 다 그렇죠. 사실 이게 보면은 부착치은 중에서도 약 치아 주위에 여기는 잘 없다. 위쪽에 거기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하기 더 편하죠. 그리고 약간 하고 나서 잇몸이 내려간다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돼요. 왜냐면은 잇몸 내려가는 부분이랑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. 그리고 사실 요거는 한 번 하면은 끝나는 치료는 아니에요.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조금씩 다시 생겨요. 아무래도 멜라닌 색소가 계속 쌓여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전보다는 좀 덜 하겠네요.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그래도 하고 나서 한 달 뒤 사진 찍으면 코랄 핑크 딱 됐는데 한 1년 반 뒤면 조금씩 거뭇거뭇하게 생기면 또 그게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. 역시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리터치라고 하죠. 재 시술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한번 해볼까요, 우리가? 뭐를요? 있으세요? 너 있나? 아, 있네. 있어? 네. 어이씨. 여기 케이스가 있어요. 나였어. 다 해드릴게요. 다음번에 저희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